예. 아이고, 주세요. 화면 나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 나왔다. 안녕하세요. 네. 이 보기엔 예쁜데 이렇게 좀 뭔가 너무 부해 보이네. 원래 부해서 그런가? 네. 안녕하세요. 저 조인디 고란 렌입니다. 네, 오늘 9시에 조금 이따 한 9분 뒤에 핀플의 조광호 대표님 나오실 거고요. 저는 그 아예 앞서서 그냥 이것저것 얘기나 떠들려고 이렇게 먼저 접속을 했습니다. 미리 좀 사전 테스트 좀 하고요. 레이첼님, 저 채팅창이 안 보이는데 이거 좀 조정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2시 뉴스 방송을 함께 했었는데, 어, 좀 죄송스럽게도, 네. 어제 저희가 좀 많이, 무리를 일으켰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많이들 이제 찾아주지 않으셔서 조금, 많이 의기소침해졌습니다. 많이 와주시면 좋은데, 저희가 뭐 특정 코인을 소위 까거나 아니면 특정 코인에 대해서 뭐 되게 공격적으로 뭘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뉴스를 전하면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면 정말 사과 말씀드리고요. 저희 다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사실 뭐 비트코인 제가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시장이 다 잘 돼야지 저희 그 시장에 있는 그 미디어도 잘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투자자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요. 좀 많이 화나셨다면, 네. 조금 노여움을 가라앉혀 주시고,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 더 나은 내일, 만들어 갈 테니 조인디에 대한 계속 약간의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나왔었는데요. 저는 오늘 약간 눈에 띄는 게 제가 뭐 기사 썼지만 사실 기사를 쓰고 나서 사실 답이 없어서 저도 뭐라고 드릴 말씀 없는데 스텔라 루멘의 상승세가 굉장히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스텔라 루멘 왜 올랐냐라고 해서 뭐 몇 가지 얘기를 됐었는데 사실 왜 올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2017년 말에 나타났던 그 무차별적인 알트코인의 상승 그게 이제는 이제 다시 재현될까 했는데 최근에는 알트코인의 상승 주기가 점점 짧아지면서 뭔가 더 하긴 뭐 보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다들 올랐는데 지금 제가 업비트 사이트 열어보니까 다 약간 모두 다 파란색으로 변해 있네요. 특히 헤드라인 시그래프. 야, 여기 제가 상장할 때 300원까지 넘은 거 봤었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 굉장히 많이 급등했었던 걸 봤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79원까지 내려왔네요. 고가가 648원까지 갔었네요.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 이때 뭐 거래량도 터졌는데, 이때 약간, 뭔가 물리신 분들이 많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내일은 제가 그냥 일반 경제 뉴스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국내 코인 투자 인구가 약 뭐 3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시장 좋을 때이고 시장이 지금 조금 안 좋아지면서 많이 관심을 돌리신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슈땡님의 엄청난 구독자와 굉장한 동접자 수를 보고서 너무 부러운 마음에 우리도 뭔가 더 뭐랄까 영역이 넓은 방송을 하면 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한번 독자들한테 더 뭔가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요 시장에만 있는 독자가 아니라 그래서 한번 경제 뉴스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중앙일보에서 하는 팟캐스트 중에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디오였는데 최근에 리브랜딩해서 라이프라고 바꿨더라고요. 듣동라라고 표현하는 곳에 나와서 이번 주 아마 화요일 날 나갔을 거예요. 제가 파생상품 사기 파생상품 피해 역사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DLF 최근에 19일 날 만기 돌아오신 분이 마이너스 40%였나? 40%만 건졌나? 40%만 건졌을 거예요. 그래서 1억 투자하신 분이 4천만 원 찾는 그런 참사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여기 시청하시는 밀레니얼 분들이나 아니면은 약간 젊으신 분들,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잘 모르실 텐데 2008년에 우리 파워 인컴 펀드라고 해서 또 한 번의 화제가 됐던 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최근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키코라고 중소기업들을
수많은 기업을 파산으로 몰고 갔던 그 외환 파생 상품, 키코라는 상품도 있었고, 이번 DLF까지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파생 상품의 역사에 대해서, 파생 상품 피해의 역사죠에 대해서 한번 훑고 지나가면 어떨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금요일에는 뭐랄까 아무 말 대잔치라고 해야 되나? 저희가 이제 그 2시 뉴스를 전하다 보면 전해야 될 뉴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뭐 미나옥 님이 안녕하세요라고 해주시는 반응이나 아니면 군데군데 나온 질문 같은 경우를 다 대응해드리지 못하고 스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금요일에는 한번 이렇게 정말 이 독자와의 그 AMA라고 했나? Ask me anything 해도 제가 everything 대답을 못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담드릴 수 없지만 그렇게 한번 소통하는 시간에 좀 더 중점을 주고 한 코너를 만들어 볼까 하는데 이것도 역시나 뭐 반응이 그렇지 않으면 또 접고 또 다른 새로운 반응 좋은 뭔가를 또 열심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BKO님 반갑습니다. 혹시 OBKO님도 고씨신가요? 네, 저랑 네 동성동본일 거예요. 아마 코는 고란 제주고시밖에 없어서 슈카형을 능가하는 콘텐츠 가자. 슈카형은 넘사벽이기 때문에 슈카형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정선 엄마짱님 반갑습니다. 5,000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뉴스공장 이후 급증했던 그 구독자 증가 폭이 완연히 꺾여서 지금 오히려 구독 취소를 누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줄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네, 그때 네, 제주고시 맞습니다. 고는 고구려고시가 있다고 하는데 저도 실제로 만나본 적은 없고요. 고면 다 제주고시고 가끔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혹시 제주에 뭐 땅 좀 있는 거 없냐라고 했는데 저희 그 집안은 아주 굉장히 옛날에 제 고향인 강원도로 오셔가지고 제주도에는 연고가 별로 없네요. 안타깝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거는 저 뭐라고 그러지?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못 읽겠습니다. 네, 이 날비자에 필사적으로 할 때 필자에다가 중천인가요? 반드시 나를 모르겠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오실 텐데요. 좀 밖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와서 이제 뭐 하고 싶은 얘기 좀 떠들고 그냥 인사 좀 나누려고 이렇게 드린 말씀이고요. 그때 그 월요일날 걱정해 주신 대로 제가, 목이 좀 안 좋았는데, 월요일날 오후에 가서 듣동라 녹음하다가 한 2시간 가까이 떠들다가 목이 완전 맛이 가서 화요일날은 거의 뭐 초죽음 상태에 있다가 지금 많이 회복했습니다. 네, 강남희님 안녕하세요. 저희 맨날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강종용님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되게 약간 신박한 걸 봤는데요. 이렇게 강종용님처럼 이렇게 세모 모양 이렇게 쓰잖아요. 요거 쓰면은 옛날 사람이래요. 요새는 약간 땡땡 해놓고 그 가로 글자 이렇게 써서 웃는 모양 표시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래서 나비 필 충천이구나. 네. 제가 한자 약하다고 하면 비겁한 변명입니다. 네. 나비가 그 버터플라이 나비인가요? 아니면 날아오를게 이건가요? 김타부님 맞습니다. 요거 쓴대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봤더니 저 같이 있는 기자들 중에 소위 밀레니얼 세대 기자분들 보니까 다 요거 쓰더라고요. 이렇게 땡땡 치고 이렇게 가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그래서 이게 뭐지? 이걸 뭐라나? 이렇게 웃는 모양 표시한 거 있잖아요. 눈썹이 웃는 모양 표시한 거. 요거 제가 안 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9시가 됐는데요. 이제 좀 이따 이제 들어오실 거고요. 네. 들어와 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목요일마다 프로젝트 인터뷰를 해요. 프로젝트 대표님들이나 뭐 혹은 거래소 대표님들 인터뷰를 하는데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인터뷰하는 게 결코 특정 코인에 대한 투자를 종용하거나 투자를 권유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화제가 됐거나 아니면 궁금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그 프로젝트 대표분들 불러서 여쭙는 거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엄청나게, 네, 뭐랄까, 즐거운 소식이 왔습니다. 이벤트 에어드랍 2만원 상당의 핀풀 토큰을 댓글 달아준 5분께 1인당 1,000개씩 드린다고 하는데요. 와! 5분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뽑으면 되나요? 네, 그냥 마음대로 뽑는 걸로. 제 기분 내킨 대로 그냥 마음대로 뽑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인터뷰하는 게 프로젝트에 특정 투자를 종용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약간 오해 말아주시고요. 왜냐면 지난번에 저희가 메타디움 대표님 인터뷰했더니 야 니네 프로젝트 보고 메타디움 투자했다가 3분의 1 토막 났어.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아, 죄송합니다. 모든 투자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절대 뭐 투자하거라 뭐 이런 거 아니니까요. 절대 뭐 나와서 니네가 인터뷰했는데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저희는 독자들이 조인더라고 저희 표현하는데 조인더 분들이 궁금한 분을 이제 사실 다 만나뵙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신 여쭙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벤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 혹은 질문해 주신 분들께 2만 원 상당의 핀플 토큰을 에어드랍 해드립니다. 네, 5분은 어떻게 선정하느냐? 저희 방송 시간이 10시까지 예정돼 있거든요. 끝날 때까지 그냥 제 마음에 들거나 제가 한 3명 뽑고, 네, 조 대표님이 한 2명 뽑아서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그냥 뽑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기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그냥 네. 5분 다 뽑으십시오. 제가 다 해요? 아, 그럼 너무 편파적인데. 아, 괜찮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여기 저희 자주 오시는 약간 네. 단골 손님, 단골 시청자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 몰아주게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괜찮습니다.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여기 오셨는데요. 네, 뭐, 맘씨 좋게 생긴 아저씨 같은데, 이분, 업력이 아닌가. 아, 경력이 화려하십니다. 네.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요. 네. 일단, 네. 본인 소개 플러스 핀풀이 무엇인지에 대한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거의 그 평생을 해외에서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가장 오래 있었고요. 주로 이제 투자은행 파트, 증권업, 그 다음에 저희가 북경에서 HTS 개발하는 그 개발 총책을 맡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이제 증권회사가 투자나 이런 거는 뭐 해외에서 일어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네네. 근데 한때 그 최근에는 좀 어렵지만 예전에는 해외 쪽에 네네. 그 인베스트 중에 이제 에코티 투자하는 걸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되게 영어를 많이 섞어 쓰시죠? 아, 예, 투자 예, 부분에 예, 이제 예. 주식 투자를 많이 했었다. 사실 영어 짧습니다. 네, 주식이라기보다는 어쨌든 프로젝트의 주관 시행사나 네네. 아니면 그거를 주관하는 쪽에 저희가 직접 투자하는 그런 것들을 좀 활발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서프라임 때문에 네. 그 다음부터는 많이 이제 유치가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 말씀을 안 하시는데요. 네. 어디 계셨었죠? 아, 현대증권에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현대증권 계시다가 그 다음에 한투증권에도 좀 있었고요. 있다가 그 다음에 하나금융에 있었습니다. 하나금융투자가 마지막에 예, 계신 예, 거죠. 예, 예. 하나금융투자 중국 법인 쪽 담당하셨던 예, 거 아니에요? 하나 쪽에 있을 때는 국제영업본부 국제영업본부. 예, 총괄 네. 했었고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요. 예. 여러분들 모르시죠? 밀레니얼 모르시는데 바이코리아라고 있었습니다. 아, 나 이거 말하니까 너무 옛날 사람 같은데. 근데 바이코리아라고, 네, 뭐 결과적으로는 결과가 그때 좋진 않았지만 그때 어쨌든 간에 처음으로 펀드 열풍을 일으킨 이익치 회장이라고 있었거든요. 현대 증권회장이었죠? 예, 네, 증권회장이셨고요. 네. 그 이익치 회장님과 같이 일했다고 합니다. 저도 뵌 적은 없습니다, 그분을. 네. 바이코리아라고 아마 검색해 보시면 아마, 아, 이런 게 있었어? 저희가 여기 듣기로는 막 그냥 1조씩 막 돈이 들어왔대요, 그냥. 당시에. 예, 예, 2000년대 예. 초반이었죠. 아, 1조씩 들어온 게 아니고 1년 저희가 그 사실은 수익 증권 네. 상품인데 네. 그 그러니까 판매를 하는 곳입니다. 증권사는 네네. 운영하는 네네네. 곳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 판매 수익이 해서 저희 전체 영업이익이 1년에 1조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예, 엄청 들어왔죠.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최재영 님이 자기소개 안 해서 혼나는 중이라고 하는. 아, 그래요? 아니, 말씀, 예, 그래서 있고요. 아, 저 잠깐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저게 왜 보고서 얘기하는 거군요? 네, 네, 보고 말씀하셔도 처음이요. 되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거 일단 요거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냐, 여기 있구나. 네. 저희 단체티 요거 맞췄습니다. 네. 짠! 뒤에는 이거거든요. 예쁘죠? 제가 오늘 모 회사의 그 굿즈 제작한 티를 봤어요. 근데 너무, 이거 보시면 안 되는데, 약간, 후줄근한 느낌이 없잖아 있었는데요. 네. 근데 저희 거는 아주 예뻐요. 예쁘고요. 이게 그래도 이래봬도 후드티라서 이렇게 나중에 비 오면 이렇게 써도 되고. 그래서 이 굿즈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저희가 4분기에 조인디 미드업
을 약간 계획하고 있거든요. 아마 미더업을 뭐 이렇게 저희가 약간의 뭐 그 참가비를 받더라도 아마 참가비를 훨씬 능가하는 굿즈 및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니까요. 많이 관심 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되게 이쁩니다. 여기 현장에서 보니까. 네, 더 이뻐요, 더 이뻐요. 굉장히 이게, 이쁩니다. 이게 뭐, 원래 사진 좀 이렇게 부하게 나와서 좀 그런데 이게 보면 되게 예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 갑자기 티 얘기로 넘어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금융투자의 그 중국 법인 쪽 국제영업 담당하시다가 네네. 그러면은 그 언제까지 계셨던 건가요? 12년까지 있었고요.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뭐, 하나금융에 있었던 일부 네네. 프로젝트를 가지고 제가 북경에서 네네네. 한 5년 정도 개인적인 사업을 했고요. 그거는 그 전에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해외 투자의 일부 한 거에 프로젝트 매니저로 네네. 있던 부분을 제가 북경에서 뭐 병원 사업이었는데요. 네네. 그걸 위해서 제가 북경에 한 5년 정도 네. 저희가 투자 자문 형태로 해서 네네. 북경에서 일을 했습니다. 예. 그러고 계시다가 예. 지금 이제 핀풀을 언제 만드신 건지. 핀풀의 시작은 네네. 그 기본적으로 제가 북경에 있었을 때 제가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HTS를 그 중국의 HTS를 저희 네네. 현대증권이 최초로 했었거든요. 네네. 그때는 획기적이었습니다. 중국에는 그때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 없었던 시절이라서 네네. 저희가 이제 현대증권이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 HTS여서 네네. 그걸 가지고 중국에 개발을 하는 법인을 네네. 세웠었습니다. 네네. 거기에 이제 종사하면서 실질적으로 중국의 많은 이 IT 인원들하고 그다음에 증권 쪽에 관련된 사람들하고의 네네. 뭐 실질적인 같이 일을 했던 시절이었는데요. 그분들이 제가 이제 회사 그만두고 북경에 있으니까 대부분 저한테 이 블록체인 혹은 가상화폐 뭐 그런 부분들을 왜 너는 안 하느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게 언제쯤이에요? 그게 한 4년 됐죠. 3, 4년이면 2016년? 네, 그 정도 됐습니다. 그럼 그때 처음 비트코인을 아셨던 거예요? 알았는데. 네, 알았는데. 근데 굉장히 무시했어요. 아.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냐.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네, 비트코인을 그래서 그때 사셨나요? 못 샀죠.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되게 무시했다고. 네네네. 친구들이 너 왜 그러냐. 왜냐면 사실은 약간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이 좀 사실은 뭐 우리 선배님들 있지만 되게 건방지거든요. 이렇게 약간 또 보수적이기도 하죠. 굉장히 보수적이죠. 네. 실제 보수적인 게 원칙이고. 네네. 근데 제 친구들도 뭐 금융권에 있던 친구들인데 뭐 은행에 있던 친구들, 뭐 투자은행에 있던 친구들인데 갑자기 이쪽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근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다. 그래서 제가 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뭐 그렇게까지 얘기했었고요. 네네네. 그 중에서 유니언페이라고 뭐 은연이라고 그러죠. 은연에 실제 참여했던 아이디어를 낸 친구가 있는데요. 거기 부사장이 있었던 친구인데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중국? 예, 중국분이. 그래서 야 이건 뭐지? 그래서 한 3년 전서부터 제가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공부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뭐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자꾸 생각이 튕겨나가는 거예요. 어렵죠. 금융을 평생 했던 사람인데 이 블록체인을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뭔가 이렇게 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년 전부터 이제 조금 하다가 이거를 워낙 그 큰 어떤 생태계를 갖고 있는 그쪽에 이제 대표가 자기네들도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가서 한국의 IT나 어떤 코딩, 어떤 뭐 여러 가지들을 잘 하니까 한번 같이 해보자.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알키온의 같은 공동 창업자하고 같이 해서 잠깐만요. 알키온? 네, 저희가 원래 핀풀 전에 이름이 알키온이었습니다. 그러면 리브랜딩 한 건가요? 예, 완전 리브랜딩 했고요. 그때는 언제쯤? 올해 초에 다 올해 했습니다. 초에 알키온에서 핀풀로 리브랜딩 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한 달 반 전에 저희가 핀풀로 바뀌었다고 공식적으로 했고요. 그러면 어쨌든 핀풀의 전신이 알키온이니까 알키온을 만든 건 2000 몇 년이 되는 건가요? 실제 시작한 건 작년 2018년? 작년 6월쯤에? 그러면 지금 리브랜딩을 했는데 그 리브랜딩을 한 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냥 업은 똑같은데 브랜딩만 따라한 거 아니면 업 자체를 좀 바꾸는 거예요? 사실은 작년에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약간 증권형, 약간 뭐 펀딩 개념으로 많이 했었잖아요. 저희도
초기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했던 건 금융 플랫폼으로 해서 금융 플랫폼. 예, 네. 그 펀딩 위주로 네. 이렇게 해서 해보자 해서 시작을 백서도 네. 만들고 시작했는데 네. 여러 가지 뭐 작년에 네. 워낙 이 코인계가 너무 어려웠고 네. 저희가 펀딩도 사실 잘 안 되고 네. 그런 상황에서 한 몇 개월간은 다시 저희가 고민을 해가지고요. 이 사업 부분하고 그다음에 금융 부분을 결합하는 어떤 시스템을 다시 한번 리브랜딩 하자라고 그러면은 해서 바뀐 거예요? 예. 처음에 약간 추가된 거죠. 추가된 사업적인 거? 거. 예. 저기 지금 여기 질문 주시는 거요. 저희가 지금 순간 계속 제가 중간에 질문 드릴 텐데요. 네. 지금 일단 프로젝트 소개도 안 한 상황이라서 요걸 다 듣고서 제가 이 저기 독자분들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그 알키온이라는 처음에 이제 초반에는 금융 플랫폼에 그 약간 금융 플랫폼만 했던 걸 핀플로 리브랜딩을 하면서 금융 플랫폼 플러스 사업 플랫폼까지 바꾼 거다라고 하고 있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핀풀은 무슨 프로젝트인가요? 핀풀은 사실 자체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네네.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금융이라고 얘기를 하면 네네. 언뜻 떠오르는 게 뭐 수수료, 그다음에 은행에서 은행 같은 기능, 네네. 혹은 보험사, 증권 같은 기능이잖아요. 네네. 그건 사실 수수료 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수료 베이스. 예, 모든 뭐 은행도 그렇죠. 그렇고, 예, 대부분 제가 아는 유명한 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의 본질은 이자 따먹기다라고. 예, 그런 말씀을. 네. 근데 되게 고상하게 이렇게 알건데 말씀하시는 게 저희보다 더 강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자 따먹기를 하는 그런 역할이 금융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금융이라는 거는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내는 게 금융의 원천적인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막 세상이 막 굉장히 디테일해지고 발전하다 보니 수수료가 더 안정적이고 금융회사는 하나의 중간적인 역할을 한 거죠. 그전에는 먼저 투자하고 그 큰 수익을 나눠서 여러 사람한테 나눈다. 뭐 이런 개념들이 원래는 금융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도 뭐 업계에서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비트코인이나 작년에 막 뭐 저희가 투자하면 수익률이 너무 높으면 투기로 얘기를 하잖아요. 일단 수익이 많이 나면 투자와 투기가 구분이 애매하죠. 사실은 금융을 전체를 보면 투자에서 얻는 수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 수익률이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고객한테는 이자만 주면 되지만 실제 금융회사는 상당한 투자 수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아까 추가로 한 이유는 사업에서 나는 이 투자 수익을 단순히 이자나 수수료 부분 플러스 이 투자 수익을 그 고객들한테 참여자들한테 전달해주는 그 역할. 그러니까 저희는 하나의 중개 매개체, 그러니까 연결 과정을 만들어주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헷갈리나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너무 질문이 많이 와가지고 제가 계속 소화를 안 하면 화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질문 드린 5분을 선정을 해서요. 2만 원 상당의 핀풀 토큰 에어드랍이 맨 마지막에 제 마음대로 고를 거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끝까지 있어요. 자, 최원성 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핀테크를 표방하는 다른 블록체인과 핀풀의 차별점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핀테크를 표방하는 사실 핀테크는 그 기능은 저희가 자매 코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비트아워라는 부분에서 되게 강조되는 데가 있거든요. 비트아워는 저희가 어쨌든 금융 플랫폼을 추구하는데 실제 생활에는 지불형이 또 필요합니다. 지불 시스템이. 그래서 저희 자체는 금융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핀테크성이 강한 저희 자매인 비트아워를 저희가 재단을 분리해서 또 하나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핀풀은 그 비트아워를 같이 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핀테크 사실은 뭐 이렇게 말을 질 때 핀테크와 심플이 예뻐서 진 거고요. 그래서 핀풀은 핀테크 플러스 심플입니다. 그래서 일단 핀풀이라는 이름이 너무 예뻐서 조합을 했고 저희 아시다시피 어떤 글로벌하게 하려면 여러 가지 단어를 만드는데 국제적으로 좀 새로운 개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핀테크 플러스 심플이라고 지었고요.
핀테크 부분은 너무 강조 안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얘기한 저희는 네. 그 금융 플랫폼인데 사업 수익을 고객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수익을 고객한테 나눠준다. 네, 일단 너무 질문이 많으니까 일단 고객 질문부터 따로 갈게요. 보시죠. 네, 핀풀 대표님께 큐 깔깔이님이 핀풀 대표님께서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네요. 블록체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이렇게 블록체인에서 깊이 아는 바는 없어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두 팀이 있는데요. 네네. 블록체인 파트는 저희 CTO 위주로 해서 하고 있고, 저는 그 안에서 그 금융이 추구하는 BM 모델로 그걸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블록체인이 뭐냐, 뭐 블록체인 개념이냐, 뭐라는 질문은 나중에 우리 고란 기자님한테 하시고 저한테 굳이 블록체인이라는 아니 그냥 블록체인 프로젝트 아니 너무 이게 긴 얘기라서 그냥 한마디로 내가 생각하는 블록체인은 이거다라고 공유라고 생각합니다. 공유다. 공유와 투명성.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금융이랑 좀 비슷한 이미지라서 공유하고 그걸 갖다가 투명하게 모든 사람들이 나눠 갖고 할 수 있는 어떤 툴을 블록체인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허지원님이 오늘 기사로 베트남 블록체인 투자회사에서 투자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의 투자 규모이며 향후 베트남 진출 계획도 옵션 들어가 있나요? 예, 저희가 이제 여러 나라 중에서 베트남, 태국, 일본, 그 다음에 중국, 요거는 저희가, 금융 플랫폼 안에 자산운용 파트, 그 중에서 이제, 해외의 크립토 펀드 개념으로, 펀드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펀드 개념은 아닌데, 어쨌든 뭐 투자 조합? 이 정도로 하는 거를 베트남에, 저 펀드하고 같이 이제 공동으로 진행하자 했고요. 그 펀드는 사실 저희 원래 핀풀 투자 고객들입니다. 한 150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대부분 비트코인에서 큰 성공을 거두신 분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이번에 투자를 했고요. 이게 지금 죄송한데 이 펀드 성격상 그 투자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래도 의미 있는 투자 부분을 저희가 받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기관이 아니고 개인 투자자인 건가요? 기관인데요. 그 투자자 조합 형태로 돼 있고. 투자자 조합? 펀드라 그러면 사실 이게 또 여러 가지 금융 제도에 여러 가지 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소위 말해서 뭐 약간 뭐지? 뭐 갤럭시 캐피탈이다 이런 뭐 아니면 그건 아닙니다. 그런 식의 약간 제도권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제도권은 식의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근데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 자기 스스로 제도권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는 구체적으로 그 베트남 쪽에 이 투자 조합, 저희 펀드라고 얘기하는 투자 조합 이분들하고 저희 핀풀의 그 개념을 베트남에 또 공동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런 것까지 사업 영역까지 확대하려고 저희가 투자도 일부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같이 협력하자라는 뭐 계약도 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동건장님이 송금코인과 금융코인의 차이점이 뭐가 다른가요? 라고 했는데 송금코인과 금융코인의 차이점 뭐가 다른 건가요? 송금이요? 네, 송금코인과 금융코인이라고. 송금코인, 죄송한데 송금코인이 어떤 의미죠? 잘 모르겠어요. 송금코인과 금융코인의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송금 혹시 뭐 외환송금 이런 걸 얘기하신 거 아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동건장님이 핀풀과 비트하우의 차이점이 있나요? 라고. 핀풀과 비트하워는 사실은 거의 연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딩싱통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이키라는 개념으로 딩싱통의 그 슈퍼노드 개념의 딩싱통이 갖고 있는 포인트를 실제 지불형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하워에 들어가 있는 SNS 기능, 그 다음에 거기에 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 지갑. 비트하워에 SNS와 몰이 있다고요? 예. 비트하워라는 코인은 지갑에 들어가는 저희 코인 프로젝트 이름이고. 비트하워는 코인 이름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코인 이름이고. 예. 거기에 탑재되어 있는 톡이 있습니다. 톡으로 얘기하면 뭐 카카오톡이랑 카카오톡이요? 같은 개념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쇼핑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드리시는 톡 안에서 네. 뭔가 비트하우로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쇼핑몰과? 그렇죠. 톡은 사용자가 얼마예요? 지금 한 달 됐는데요. 네. 한 6만 명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6만 명이요? 6만 명 굉장한 겁니다. 한 달에. 네, 카카오톡. 아니, 지금 자꾸 톡을 카카오톡으로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네. 일단 저희 총 이 톡의 발전을 예측으로는 네네. 일단 딩신통의 고객들이 네. 1,000만 명이 넘습니다. 네네. 정회원들이. 어. 그걸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해서 그쪽에 네. 이제 탑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나 이런 쪽에 저희 그 톡 기능 플러스 지갑 형태를 저희 핀풀이랑 이제 같이 연합해서 그쪽 사용자들을 늘려나가는 그런 계획도 있고요. 제가 보기엔 네. 등신통 얘기하셔서 디신통이라고 이제 네, 허지원님 디신통. 했는데 네, 네. 중국 합작법인을 같이 세운 디신통 그룹이 한 해 네. 1년에 1,000만 대의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들었는데요. 아니 5천만 대 정도. 5천만 대라고 네, 합니다. 네, 네. 중국 인구 네. 아시죠? 네, 몇 명인지. 네. 워낙 숫자들이 우리나라 생각하는 것을 공 2개 붙이라고 합니다. 네. 중국 안에서의 디신통 그룹 영향력을 한국에서는 솔직히 잘 알 수 없는데 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큰 틀에서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딩신통이 네. 그 회사 그룹에 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한국에 삼부토건을 인수했습니다. 상장사. 네. 그다음에 동부로봇 그리고 한국투자재기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네네. 삼부토건은 뭐 그 토건업계 1위였던 회사고요. 네. 그다음에 그쪽이 이제 그 딩신통 통신이라 이거 통신회사입니다. 원래는. 통신회사요? 예. 그 홍콩에 상장돼 있고요. 네네. 유저들이 4천만 정도 되고요. 네네. 그 통신사 자체가.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투자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쇼핑몰, 그 다음에 통신, 이렇게 큰 거로 나눠 있고, 네. 최근에 이제 전자유통, 네.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샤오미의 메인 그 유통사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한 15,000개 정도 오프라인 매장이 있고요. 네네. 온라인 매장 물론 있습니다. 네. 여기 허지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네. 대표님과 어드바이저 이력만으로도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 네. 김하영님이, 저도 봤는데, 신재윤 금융위원장, 예. 진짠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저희가 어드바이저 분들이 네. 하시는 역할이 네. 뭐 코인을 개발하고 뭐 저희 코인에 대한 어드바이저 주시고 하진 네네. 않고요. 네. 저희가 3i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네네. 3i 연구소에 그 소속되신 분들이고요. 네. 비상임으로. 네. 그 저희의 간접적으로 이제 저희 정책적인 이런 부분들을 네네.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3i 연구소랑 한 4차례 앞으로 그 네. 세미나를 하는데 네네. 뭐 익명 거래를 통한 자금 세탁 및 해킹 이슈, 그다음에 뭐 ICO 및 IO를 통한 자금 조달의 문제점, 네. 뭐 이런 주제들이에요. 그리고 뭐 주주 권리에 따른 자산의 인정과 그에 따른 세금 추징,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그때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 네. 그게 사실은 금융 플랫폼 안에서 이걸 잘 연구하면 네. 어떤 저희의 BM을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그 기준이 되거든요. 그런 쪽에서 저희를 지원해 주십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드바이저는 아닌 거죠? 3i 소속이시죠. 그리고 그러니까 어드바이저가 3i가 아니죠. 저희 어드바이저 기구입니다. 3i 근데 네. 아니, 뭐, 저기 네, 뭐. 저기 지금 저기 신재윤 이름이 틀렸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네. 예, 그렇군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FATF인데 FATA라고 써 있다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예.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진짜 참여한 거 맞아요? 자기 이름도 틀리게 넣을 정도인데. 아니, 그거는 저희가 이제 네. 저기 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네. 너무 실제적으로 저희가 3i에서 비상임으로 돼 있으시고요. 네. 뭐 다음 달부터 활동하는 저희 세미나나 이런 걸 보시면 알 겁니다. 네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뭐 관료분들이 이런 코인에 직접 참여하고 이러지는 네네. 않고요. 그러면 네. 그 김타부님이 세미나 때 그분들 실제로 만날 수 있나요?라고 물어봤는데. 네네, 참여하실 겁니다. 예. 네, 참여하신다고 합니다. 예. 최현성님이 구체적으로 수익 창출을 위해 연계하고 있는 사업들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관련된 질문도 제가 궁금한 게 그래서 BM이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BM이요? 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는 BM이 없습니다. BM이 없는 건 아니고 네네. 저희는 각각의 BM을 갖고 있는 네네. 사업들을 저희 플랫폼 안에 넣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네. 저희가 딩신통 사업도 네네. 사실 어떻게 보면 무역 코인에 가깝거든요. 네네. 무역에 나오는 지불 결제 시스템을 네네. 그 자체가 하나의 BM이고요. 네네. 저희는 그 BM을 블록체인화 시켜서 하나의 사업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네. 중국의 그 큰 기업들이나 이런 쪽에서 사실 코인 발행이나 이게 굉장히 그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네. 현재 네. 공식적으로는 암호화폐를 금지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기업들이 그냥 직접 자기 코인을 발행한다는 건 거의 뭐 네네. 문제가 있으니까 이쪽에는 저희가 발행을 해서 그거를 지불 시스템 안에 녹여 들어가는 거죠. 네네. 그런 식으로 그 사업이 존속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업이 잘 되게 네네. 저희가 이제 하나의 저희 플랫폼 안에서 지원하고 물론 그거를 통해서 그 지불하는 과정, 지불 결제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게스 수수료 같은 개념인데 그거를 저희가 40%, 그다음에 실투자자들을 슈퍼노드 투자자들이 60% 가져가는 구조고요. 네. 저희는 그 40% 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저희 또 다른 개발을 하고 그런 식으로 뭐 모델이 BM 모델이라고 하면은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비든 아까 노드 나오기 나서 비비든님이 기업들의 미래 가치라고 강조하는 슈퍼노드가 핀풀 플랫폼의 수수료와도 관련된 부분인가요?라고 물었는데. 그렇죠. 예.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예. 네. 그다음에 질문이 되게 존마텐콜라? 존마텐콜라님이 네. DST 코리아는 언제부터 진행되며 협력사는 어느 업체가 되는지요? 라고 했는데 DST 코리아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해 주시죠. 혹시 모르는 분 계실까요? DST 코리아는 그 저희 DST 그 몰이 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직구몰인데요. 네네. 직구몰인데 약간 부연 설명을 하자면 중국은 직구법이라고 해요. 직구 시스템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에 그 직구로 살 수 있는 중국 1인 개인당에 한도를 뒀어요. 그래서 1인당 중국 돈으로 한 회 5,000원, 1년에 3만 원, 그러니까 500만 원, 1년 한도 500만 원, 한 해에 80만 원 정도의 누구나 9.1%의 세금을 내면 해외 직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인구가 꽤 많잖아요. 중국 인구가. 꽤 많은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뭐 계산을 해보면 단순 계약 몇백 조를 갖다가 해외에 직구할 수 있는 거를 완벽하게 플랫폼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징동이나 뭐 이런 유명한 물류 회사, 저 인터넷 구매 회사들은 여기에 굉장히 오랫동안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DST 몰은 사실은 그 대련에 있는 한국계의 IT 회사를 저희가 인수해서 만든 건데요. 같이 사업을 하는 건데 그 직구 부분에 대한 저희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저희가 지금 인터파크나 인터파크 북경이나 이런 쪽에 저희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무슨냐면 그 고객이 해외 직구를 하게 되면 플랫폼을 이용하겠죠. 그러면 플랫폼에 그 지불을 하게 되면 해외의 9.1% 세금에 얼마든지 다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코드 번호가 부착되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몰에서도 역시 중국의 고객들이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한국의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살 거냐라는 문제죠. 그 누가 살 거냐는 문제에서 저희가 봉착해서 DST 그룹이 몰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지금 DST 그룹이 아까 말한 그 디신퉁 그룹이라는 거예요? 네. 그 디지털 코리아를 의미하는 거고 아마 되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 같아요.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 쪽에서 딩시통 몰에 들어가 있는 정회원 1,300만 명한테 저희 몰이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300 고객들이 한국 물건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을 자체 개발한 거죠. 그래서 그 DST 코리아는 실질적으로 몰 사업을 하고 그 직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사이에 사실은 저희 스테이블 코인, DST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불로. 그러니까 코인이 저는 핀풀이니까 핀풀 코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DST 코인이라고 또 따로 있는 건가요? 그렇죠. DST 코인 쌀키라는 명칭인데요. 저희가 쌀키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핀풀이 있고 쌀키는 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코인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DST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 지불용, 지급용 혹은 무역에서 오고 가는 그거에 사용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핀풀은 이거를 갖다가 누군가가 투자를 해줘야 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만들잖아요. 그러면 저희 핀풀의 일부를 이쪽으로 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핀풀 저희 투자가들 일부는 요게 투자를 하시면 이 DST에서 나오는
지급 수수료를 60% 가져갑니다. 투자분들이. 나머지 40%는 저희 핀풀 재단으로 넘어오고요. 그리고 그걸 저희가 이제 사업에 쓰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DS 코리아는 어떻게 보면 쇼핑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몰 관리하는 DST 회사. 코리아는 예. 몰을 관리하는 회사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김타부님이 그러게요. 저도 이게 궁금해요. 핀풀코인 투자자들은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 핀풀코인의 가치가 오르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일단은 아까 얘기했듯이 많은 BM들이 저희를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지면 네. 아까 수수료가 저희 핀풀로 오겠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돌아갔을 때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하는 걸 저희 핀풀에서 사서 개발비나 이런 걸 저희 핀풀을 사서 그쪽으로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한 20% 정도, 영업이 20% 정도는 소각이 되는 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좀 생각보다 많은 투자가분들이나 저희 관련 분들이 왜 이렇게 규모가 크냐, 500개. 근데 사실은 대부분이 리저브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저브되는 이 사업에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담보나 혹은 그런 쪽으로 이렇게 다 나가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그걸 갖다가 쓰거나 팔아서 쓰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제 소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슈퍼노드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양이 굉장히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간단하잖아요. 경제 원리로 이제 희소성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희 핀풀 가치는 올라가는 개념이 되겠죠. 근데 저기 김인선 님이 굳이 코인이 필요한 프로젝트인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그 핀풀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대가로 해서 핀풀 코인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이용하는 대가로 그냥 수수료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업들로부터?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가 하나의 금융회사를 차려야 되고, 그냥 금융회사만 하면 되냐라는 질문이신데, 실질적으로 이제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저희의 BM 모델로 수수료를 하고자 하는 주체자들은 단순히 또 하나의 자기가 참여함으로써 또 수익을 갖고 싶겠죠. 그분들한테 저희 핀풀코인 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수수료 계약만 한다 그러면 그 저희 코인이나 발행 필요가 없는데 저희 코인을 그 BM 분들도 또 보유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 생태계가 커짐으로써 뭔가 이익이 생길 수 있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코인을 발행을 해서 일부는 그 BM 참여자들한테 저희가 이거는 그냥 제휴사로서 저희가 그러니까 보유하게 해주는 게 있어요. 물론 그 가치가 올라가면 그 가치에 대한 부분을 그쪽에서도 어떤 가치의 수익을 가져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코인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 코인을 하는 거는 어쨌든 저희가 블록체인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 블록체인에 연결되어 있는 저희 코인이 그들의 수수료나 이런 것들로 또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단순히 그냥 일반 금융회사면 그렇게 안 돼 있을 텐데 저희 블록체인을 가진 저희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그 BM들끼리 또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또 저희 걸 쓰이게 되고 그런 면에서 코인을 하는 거고, 저희가 코인 회사가 코인을 발행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갑자기 왜 코인을 질문이 내가 말하면서도 사실 그 코인 프로젝트 중에 코인을 발행해서 생태계를 키우겠다기보다는 코인 발행이 일종의 자금 조달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희의 대부분 개발비는 그 중국계나 아니면 저희 자체 저희 회사에 에쿼티 투자분을 많이 채웠습니다. 저희가 코인을 ICO한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 자본 조달로 그거를 쓴 건 아니고요. 단지 저희가 여러 가지 생태계를 묶어서 그걸 하다 보니 당연히 금융 플랫폼의 코인으로 저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BM들의 또 어떤 욕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래는 BM들이 자체 코인을 만들고 자체 펀딩을 하려고 했던 게 작년까지의 모든 추세라면 지금 되게 골치 아파하거든요. 코인 발행에서 이제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는 순수 BM을 갖고 계신 분들다가 이거를 가지고 내가 코인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이제 니드들이 사라지고, 이게 블록체인 하고는 쉽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레퓨테이션은 나빠지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쪽이랑 이렇게 연합을 하는
그런 게 좀 추세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금융 플랫폼이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BM들이 그러니까 이 플랫폼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는 DApp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DApp이라고 예. 보면 되는 근데 거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메인넷과 DApp 관계는 아니고요. 저희도 이렇게 옷을 안 입지 않습니까? 저희가 웬만한 코인 회사들 막 옷 입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희는 되게 네. 저희를 어. 지원하는 형태로 네. 그분들을 지원하는 네.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DApp과 뭐 메인넷의 관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수평적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분들 위주로 다 돼 있고요. 어. 그 BM 위주로 저희가 돼 있고 저희는 보이지 않게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또 어쨌든 이제 메인넷 그러니까 어쨌든 플랫폼 블록체인이니까 네. 거기 이제 DApp이 올라오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플랫폼 블록체인의 성패는 얼마나 좋은 DApp이 들어오느냐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다시 말해서 핀풀에서는 좋은 BM을 가진 뭔가 사업대들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안에.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 들어온 거는 아까 말한 DST 코리아 예. 요게 있는 거고 예. 또 뭐가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미국이랑 하는 캘리페이 쪽하고 연결돼서 하는 미국의 조세 부분을 네. 저희가 블록체인화해서 네네.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보니까 저희가 뭐 미국에 대한 저희 법인도 세우고 했는데 네네. 이 블록체인 얘기는 되게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세 부분에 되게 발달돼 있더라고요. 네네. 굉장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실제 뭐 코인으로 조세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합니다.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 그 저희 투자가인 분들이 저희를 네네. 추천해서 네. 사실 BM을 가져오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 모델 중에서 되게 중요한 게 해외에 계시는 조금 이런 BM을 개발하거나 네네. 아니면 알고 계시는 네네.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여러 가지 많이 추천을 해요. 네네. 캘리페이 같은 경우도 저희의 투자자 일부 하셨던 분이 그 일본의 굉장히 유력하신 분하고 연합을 해서 캘리포니아의 조세 일부를 네네. 저희 뭐 시스템으로 하는 걸 해보자. 네네. 그래서 일단은 MOU에서 지금 계약 단계로 가고 네네. 있는데 그러면 내년 1월 정도에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있고 그러면 이제 DST 네. 코리아 아까 네. 말씀 캘리페이요? 네네. 캘리페이라는 게 있고 네. 네. 그 지금 현재 두 또 있는데 어. 뭐 대표적으로 네. 또 이제 저희가 거의 제안서 해서 이제 하기로 오늘 오너분이랑 얘기한 게 있는데 그 히토류 관련한 겁니다. 네네. 자원인데 사실 뭐 히토류 하면 중국이 워낙 독점적으로 갖고 있어서 의외의 하나의 히토류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 자체 어디에 있다고요? 가공 공장 한국에. 한국의 가공공장. 예, 군산에 있어요. 네네. 이제 다음 주부터 생산에 네네. 들어가는데 거기에 되는 자원은 대부분 인도 겁니다. 인도 거. 인도에도 히토류의 광산이 있거든요. 예. 그게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가공을 한다는 네, 거죠? 가공해서 네. 수출까지 하고 네. 요 과정을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까 BM을 가지고 블록체인화하는 거 하고 저희가 그쪽에다가 하나의 쌀키 시스템을 해서 슈퍼노드를 만들어서 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막 BM이라고 다 할 수는 없고요. 저희도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자원 쪽하고 네네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금융 관련된 조세나 무역금융 요런 쪽은 저희가 되게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 투자가들이 좀 그러니까 그 나라에 좀 높으신 분들 뭐라 그래야 되나 그 BM을 유력 인사 뭐 유력 인사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사실 요런 거를 했으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많이 해줘요. 그분들이 직접 저희가 이해를 하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저희가 BM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작은 거는 사실 꽤 됩니다. 저희가 뭐 병원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을 하는데 그건 좀 작은 거고 하드포크 개념으로 그냥 조그맣게 하는 그러면 거고. 저는 약간 핀풀이 아까 금융 플랫폼이라고 이해했는데 근데 저희 물 안 줍니까? 네네. 여기 계속 얘기했더니 너무 일철님 물 좀. 이게 지금 이거라도 좀 제가 아까 1시간 금방 갈 거라고 그랬죠. 지금 그러니까. 벌써 40분이에요. 그래요? 네. 진짜 이게 질문이 근데 매일같이 와가지고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만 해요. 그래, 네. 다행이네. 아니 그래서 저는 금융 플랫폼이라고 이해했는데 지금 보니까 금융이 아니고 그냥 금융 플러스 아까 말씀 사업이 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네. 저희가 이제 아까 병원 프로젝트는 실제 프로젝트는 아닌데 그 병원의 장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장비들이 리스를 하면 리스료의 퍼센트가 몇 프로일 것 같아요? 많겠죠. 많겠죠. 질문의 의도가. 네, 그러니까 2.5%밖에 안 줘요. 왜요? 그렇죠. 왜요? 저 감가상각 일어나고 근데 있는데? 캐피탈이잖아요. 네네. 캐피탈 회사가 장비 리스를 하는데
그 사용자한테 2.5%의 금리를 줘요. 말도 안 되죠. 네. 사실은 캐피탈인데 캐피탈 금리가 굉장히 높은데 그럼 도대체 저도 궁금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장비를 사는 가중에서 캐피탈은 실제적인 이익을 또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비 값이라는 게 네. 그냥 그러니까 특히 중고 장비 네. 정하기 나름. 새 장비가 아니야 대부분 리스트는. 중고 장비는 정하기 나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게 비슷한 거예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금융이라고 하면 수수료 베이스와 그 사업에 대한 투자 이익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언뜻 보면 막 금융 플랫폼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은행을 상대하거나 뭐 은행의 수수료를 저희가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제도권에 있는 걸 갖고 온다 그러는데 불가능해요. 네네. 그 은행이 얼마나 그 대단한 조직이고 네네. 거기에 시스템이 상상을 초월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네네. 거기에 우리가 수수료 경쟁을 한다? 불가능해요. 이자? 불가능하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그런 부분은 기본으로 저희가 서비스 차원 혹은 뭐 조금 받고 기본적으로 사업 부분에 대해서 투자 수익을 나누는 개념이 저희는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이게 자파상 같잖아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하네요. 네. 네. 근데 실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를 보면 투자 수익, 사업 투자 수익을 고객들한테 공유시키는 개념이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렇다 보면 너무 리스크하고 하지만 거기에 베이스를 깔려져 있는 일부 수수료를 투자가들이 또 나눠주고. 그러니까 예전에 작년까지만은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이 대부분 그랬어요. 뭐 하면 10배 막 준다 그러고 그래서 코인하고 물론 투자 수익이 10배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지금은 대부분의 분들의 생각은 뭐냐면 그래도 기본적인 수수료의 이익이 났으면 좋겠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뭐 지갑들 많이 실패했는데 지갑의 기본 개념이 내가 투자했는데 수익의 이자 개념으로 들어오고 뭐 이런 개념들 때문에 또 인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추세가 앞으로 예전처럼 뭐 STO 개념 아니면 뭐 증권 개념으로 뭐 엄청난 ICO 전 단계, 블랙 단계에서 아니면 ICO 단계에서 엄청난 수익을 갖는 그런 코인들은 이제 대부분 없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안정적인 기본적인 뭐 이자 수익이랑 수수료 수익 플러스 투자 수익에 대해서 일부를 고객들한테 나눠주는 개념. 사실 저희 투자 수익에는 저희가 거의 같진 않아요. 그 대부분은 나눠주고 그렇게 되니까 사실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뭐 옛날에도 채굴 같은 것도 많이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최근에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 하나는 중국의 채굴 광산인데 네네. 그 사천성인데 거기는 에코티로 들어가는 데인데 네. 실제적으로 거기에 채굴에 관련된 발전소라든지 뭐 이런 거는 다 PF를 해요. 네. 결합이 된 거죠. 네. 그럼 예전에 채굴 수익을 막 나눠서 하는 프로젝트가 많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고 이 에코티에 들어가는 이 사업에 들어가고 그 사업에서 기본적인 이자가 나오고 뭐 채굴 이익이겠죠. 채굴 이익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IPO 한다고 이제 미국에 IPO 하겠다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럼 그 IPO 했을 때 나오는 전체적인 투자 수익률이 이렇게 같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는 뭐 그 두 가지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조합되는 개념의 사업들만을 위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대부분 되게 그 저희 투자가들이 너무 잘 알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이거를만 여기 투자가라고 하는 게 네. 핀풀 토큰을 산 사람인가요? 아니면 핀풀이라는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인가요? 회사에 투자한 분도 있고요. 네. 토큰도 투자하신 분도 있고. 그러면 제가 약간 그 이름이 약간 비슷한 네. 리플이라는 곳에 항상 그 약간 의문을 갖는 게 뭐냐면 리플이라는 회사가 잘 되는 것과 리플이 발행한 XRP 코인의 관계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 부분을 내가 CEO한테 질문했어도 제대로 답을 못 들었다라고 하는데 그럼 핀풀 회사가 잘 되는 것과 핀풀 토큰이 잘 나가는 것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요? 저희 회사는 사실은, 그러니까 뭐 맨날 하는 논쟁이 있잖아요. 이게 중앙화돼 있냐, 탈중앙화돼 있냐, 뭐 이런 논쟁들. 뭐 왜 비트코인이 뭐 어떻게 되냐라는 논쟁 중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 회사의 기본적인 틀은 결국은 저희 생태계 안에서 저희 코인들이 다 나가고 거기에서 저희가 재단이 유지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익률만 계속 돌아가고
그 다음에 물론 일부 저희 회사에 대한 사실은 회사에 대해서 저희 자체에서 투자 수익보다는 네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코인 발행에서 오는 수익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점점점 가다 보면 저희 구조를 가만히 보면 결국은 회사에서 다 내놔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뭐 일부 뭐 저희 말씀드리면 파운더의 일부 코인은 있어요. 크지는 않고 그 정도가 이제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거의 생태계에 다 나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회사 수익이냐 뭐 코인에 대한 수익이냐는 저희 기준으로 보면 큰 의미는 없고요. 고객들은 아마 코인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코인 투자에 대한 수익률. 회사는 뭐 큰 의미는 없고. 근데 이제 초기에 투자하신 분들한테 이제 회사 수익 플러스 코인 수익률을 저희 드렸고, 그거는 뭐 좀 다른 문제고, 금액도 크지 않고, 앞으로는 저희 코인 수익에 대한, 코인 투자에 대한 분들의 수익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라는 거고, 높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궁금했는데, 제가 이렇게 홈페이지 보면은 백서 보고, 그 다음에 팀 멤버를 보거든요. 근데 대체로 보면은, 그 플랫폼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CTO 경력을 굉장히 자랑을 해요. 근데 제가 여기를 봤는데 CTO가 제가 못 찾았나요? 아니면 저희는 프리니님이 홈페이지에 왜 CTO가 안 나와 있죠? 저희는 사실은 저희 개발이 저희 자체 개발보다는 그러니까 지불형을 잘 만드는 그 IT 회사랑 연합이 돼 있고요. 뭐 일부 지분도 서로 수합이 돼 있고, 예를 들어서 SNS나 아니면 그 전체적인 그 코인 발행에 대한 코인 관련해서는 또 다른 회사가 돼 있고요. 그래서 기술 엔지니어 쪽은 사실은 뭐 지분 수합이나 아니면 투자 형태로 돼서 저희한테 공급하는 게 돼서 저희 자체 CTO는 전체적인 기획을 하는 기능만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저희 이러한 금융 플랫폼에 종사하신 분이고, 근데 실제적으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막 유명한 뭐 저기 이더리움 출신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 워낙 잘 만들어놔서 플랫폼이나 이런 거를 갖다 쓰면 되는 것도 있고, 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그럼 CTO는 개발 부분 약간 외주를 줬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외주인데 단순 외주는 아니고요. 저희랑 연관된 회사가 한 15개 회사가 됩니다. 그 회사의 지분 관계로 다 연결이 돼 있어서 뭐 단순 외주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랑 저희 발전이 그 회사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김민주님이 이분 되게 신기하시네요. 딩신통 노드 투자자입니다. 언제쯤 배당 받을 수 있나요?라고 했는데. 저희가 9월 말이라고 아마 될 거고 9월 말부터 조금씩 나올 겁니다.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몰라서 그런데 딩신통 노드 투자자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1차적으로 저희가 노드를 핀풀을 사서 그 노드가 되시는, 그러니까 딩신통 수익률에 지불형에서 거래되는 거기에 나오는 뭐 게스라고 할까요? 게스는 워낙 이더 쪽에서 쓰는 거라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노드분들한테 드려요. 거의 한 60%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딩신통 몰이 나오고, 근데 일부 이제 타 플랫폼을 저희가 지불 결제를 해주고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좀 나올 겁니다. 되게 고맙습니다. 투자해 주셔서. 얼마나? 조금. 몇 프로라고 여쭤봐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합니다. 근데 아까 그 ICO 관련돼서 믿습니다 리플님이 믿습니다 리플님 죄송합니다. 저희 리플을 까는 방송 아닙니다. 저희. 일단 이건 말씀드리고 믿습니다 리플에도 훌륭한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길 바랍니다. 어제 많이 올랐죠 리플. 그렇습니다. 코박에서 슈퍼 알키로 아쇼에 놓고 핀풀로 바꿔서 다시 하시는 건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희 코박에 ICO 한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슈퍼 알키는 저희 재단 이름입니다. 재단 이름. 그리고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공식적인 ICO를 한 적은 없고요. 작년에 저희가 블랙 개념으로 투자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사실 ICO는 잠깐만요. 블랙 개념으로 투자요? 그러니까 ICO 전 단계죠. 그 ICO 전 단계. ICO. 용어가 좀 프라이빗 투자요? 그런 개념으로 받은 것들을 지금 저희가 다 배분을 해드렸고요. 그렇습니다. 그 ICO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기 뭐지? 아까 아니다. 믿습니다 리플님은 아쇼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김타부님은 코박에서 아쇼 안 했는데요?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럼 지금 ICO가
진행된 건 아닌 건가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네. 저희가 이제 ICO를 하려고 네네. 했는데 워낙 뭐 작년에 워낙 안 좋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 프리 투자 뭐 프라이빗 세일이라고 프라이빗 세일, 네, 프라이빗 세일에 일부 했고요. 네. 그 중에서 뭐 초기에 이제 저희 지인들이 네. 고맙게 투자하신 분들이 네. 있고, 그다음에 일부는 뭐 에이전시라고 해야 되나요? 에이전시를 통해서 저희가 코인을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에이전시요? 예. 에이전시라면 안 좋나요? 안 좋은 브로커의 냄새가 아닙니다. 나니까. 에이전시들이 정말 저희 코인 업계에서는 네. 에이전시가 없으면 지금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요? 네, 아주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글쎄요, 저는 에이전시가 약간 비싸게 팔아먹는 경향들이 있으셔가지고. 그런 건 있지만 네. 소개를 하고 어떤 때는 문제가 생기면 거의 그분들이 다 책임을 져요. 그래요? 네. 많은 부분들 그분들이. 저도 사실 BXA ICO 방에 몰래 잠입해서 보고 있는데 네. 너무 비싸게 받아가지고 팔치시더라고요. 그런 건 있는데 네네네. 요즘 누가 비싸게 받습니까? 요즘 다 지금 한 달에 걸치면 다 네. 알고 네. 옛날 같지 않습니다. 요즘. 박산수님이 너무 단호하게 말씀 주셔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핀풀의 가치는 시장이 결정하지만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핀풀 재단은 핀풀 코인의 가치 상승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아까 하드포크 개념하고 슈퍼노드 개념이 가장 큰데요. 하드포크 개념은 저희 생태계가 커질수록 전체에 해서, 그러니까 그 하드포크 되는 그 BM에 20%씩 저희가 소각이 되는 컨셉이 있고요. 네네. 슈퍼노드는 장기 보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보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슈퍼노드는 슈퍼노드끼리 그 거래소에서 서로 교환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슈퍼노드 개념이 뭐냐면 이게 네네. 사실 슈퍼노드를 우리가 슈퍼노드가 그냥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스테이킹 해가지고 많이 갖고 사실 있는 사람? 슈퍼노드 이 말이 네. 이전에 얘기하는 슈퍼노드 리프냐 이런 데서 얘기하는 개념이랑 좀 달라요. 그냥 저희의 그 BM의 투자자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분들은 핀풀을 들고 있고 그분들이 나가겠다, 나 이거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저희가 상장을 시켜놓을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만큼을 사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계속 도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그만큼을 사간다는 게? 수익증권 아니죠, 수익증권. 그러니까. 아무튼 다시 그러니까 그게 설명해. 뭐냐면 슈퍼노드를 통해서 BM이 하나 개발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슈퍼노드는 저희 핀풀을 보유하게 돼요. 잠깐. 네. 네, 슈퍼노드는 핀풀을 보유한다. 네, 그러면은 그 수량이 적든 많든? 그렇죠. 그래서 이 슈퍼노드들이 난 안 하겠다 슈퍼노드 이제 그만할래. 코인을 파는 게 아니고 파는 게 다른 분이 이 슈퍼노드를 살 거예요. 그러면 그거 팔릴 때까지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개념은 아닌데 그 일부는 만약에 필요하면 저희가 사주기는 하는데 그런 케이스가 없을 게 뭐냐면은 저희 핀풀의 가치하고 수익률의 가치로 계산이 돼서 적절한 그 금액이 그러니까 약간 수익증권의 몇 자 뭐 이런 개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끼리 서로 이 매매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안 사주면 회사가 사줄 수 있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회사가 산다라는 거는 또 그게 일부 소각이 되지만 저희는 뭐 일단 대부분 슈퍼노드가 정상적으로 상장을 했다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률하고 투자 수익률들이 일정 정도 계속 잘 돌아간다는 얘기라서 가격에 뭐 차이는 있겠지만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존마탱콜라, 이게 존마탱콜라님이, 존마탱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뭐 대충은 알겠는데 이 자리에서 진짜 맛있어요 이런 얘기인데 권오규 전 부총리 관련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3i의 가장 중요하신 멤버시고요. 그 전에 이제 저희 권오규 부총리 지금 유명한 미국의 그 펀드의 한국 대표십니다. 지금 자산운용사도 갖고 계시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사실은 처음에 이제 NPL을 저희가 금융플랜에서 NPL 사업을 권 부총리랑 같이 하는 거로 돼 있거든요. 뭐 앞으로도 할 거고 그쪽에서는 그 1년에 8천억 정도 되는 미국 NPL을 한국에 판매하고 그걸 갖다 운영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NPL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불량 채권의 유동화라는 개념이고요. 네네.
그 은행에서 보면 이렇게 쓰레기라 그러잖아요. 네네. 자선 쓰레기를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패키징해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NPL인데 사실 미국의 NPL은 되게 수익률이 높아요. 18% 막 19% 이래요. 그걸 한국에 이제 캐피탈에다가 이제 플레이싱하고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그 금융 플랫폼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NPL 같이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는 거를 블록체인화해서 일반 P2P 개념으로 파는 그런 프로젝트가 지금 기획되는데 그쪽 때문에 만나 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할 때 같이 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NPL이 부실 채권이거든요. 네. 수익이 높지만 투자 위험도 상당히 높은 채권입니다. 네. 뭐 안 그렇습니다. NPL은 투자 위험. 저 NPL 했다가 지금 P2P로 얼마를 손실봤는데 지금 아니, 이분이 지금 그런 말씀을 네. NPL이 투자 수익률이 높다라는 게 아니 저기 위험성이 있다는 거 좀 저기 제가 P2P 좋았네. 들어갈 때도 그 업체가 이거는 절대 위험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NPL 결과적으로 원금 까먹었어요. 아 원금을 까먹을 네, 정도면 뭐 네. 이상한 NPL 하죠. 아무튼 네. 그래서 아까 여기 어떤 분이죠? 그 상장 계획 및 로드맵 관련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셨거든요. 아, 예, 네네. 예. 그분 질문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실 상장 계약은 저희가 세 군데 돼 있습니다. 근데 상장 계약상 뭐 코인 회사들이 나 며칠 상장하고 뭐 한다고 막 이렇게 발표하는데 그 상장 계약을 잘 읽어보면 원래 상장 일자하고 상장한다라는 거는 뭐 공표할 수 있지만 상장 일자하고는 거래소의 영역입니다. 저희 마음대로 그걸 발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입니다. 아주 빠르게 그 거래소에서 아마 저희 상장을 공표할 거고, 저희 생각으로는 10월 안에 3개 정도 거래소에 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아마 발표하고 시기는 거래소에서 공표를 할 겁니다. 그게 규정으로 돼 있고 계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뭐 그렇겠죠. 그러면 네. 이제 ICO를 안 한 거니까 네. IO 방식이 되는 건가요? 예, 일부 IO도 하고요. 네. 저희는 뭐 어찌됐던 슈퍼노드 개념하고 하드포크 개념이 계속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 코인이 계속 매각이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 상장은 저희의 그 가격이나 네네. 이런 부분을 시장에서 공개되고 유지하는 개념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뭐 IO에서 어마어마하게 뭐 판매를 하거나 이러진 않고요. 저희가 여러 투자가분들의 그 양해 때문에 양해를 해주셔서 저희의 대부분 코인들이 또 락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저희가 상장을 해서 네네. 금융 플랫폼에 저희 가치보다는 거래 그 효용성을 위해서 이제 상장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가격도 유지가 되고 새로운 유저분들이 오고 BM들이 커지면서 또 유저들이 더 늘어나고 그런 개념으로 이제 상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 CH님이 피플에 많은 금융권 인사분들이 계십니다. 네. 고문으로도 계시고 네. 개발에 참여도 하신 여러 임원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급여를 받는 직원인가요? 아니면 프로젝트 참여 수당으로 핀플 코인을 받으신 건지요? 비밀입니다. 근데 일단 급여는 안 받으시고요. 네네.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급여 받고 이러실 분들이 아니고 네. 일단 근데 저희가 이제 3i 쪽 계시는 분들은 저희가 3i에 그 저희가 저희 생태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꽤 많은 핀풀이 네. 거기에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그 부분을 갖다가 매각을 해서 3i의 그 어떤 발전 아무래도 저희 생각으로는 이 코인을 한다 그러면 왠지 혹은 뭐 저희 자체도 좀 약간 위축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 코인 산업 자체가 이 금융 산업이든 아니면 사회의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거나 네. 이런 부분에서 잘 같이 간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3i 연구소를 지원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들을 제시하는 곳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핀풀 코인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쪽에. 네. 김하영 님이 저희가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저기 보이네요. 공동 가치 창조의 핀테크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왜냐면 그거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길래 공동 가치 창조의 핀테크 프로젝트라고 하셨는데 어떤 가치를 공동 창조하는 건가요? 한 번에 이해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구체적인 설명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제가 금융인 출신이라 금융에 대해서 이렇게
그 적대시하거나 이럴 네. 수는 없고요. 실제 금융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네. 파트고요. 네.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오랫동안 이 금융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모순들이 있습니다. 네. 그 결국은 뭐냐면은 아까 저희가 주장하는 게 공동가치라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 투자가들의 그 판단에 의해서 네. 그 어떤 투자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 네.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많이 왜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핀테크라는 건 뭐 저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핀테크라기보다 어떤 금융 체계를 가지고 저희 공동으로 투자되는 것 네네. 혹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거기에 거기에 대한 인포메이션이나 이런 걸 또 공유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큰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많은 투자들을 서로 간에 공유하고 그 가치를 나누고 그래서 어떤 가치의 상승을 네. 같이 하자. 너무 길었나요? 하여튼 그런 부분 네네. 제가 말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장하는 겁니다. 네. 네. 3대 거래소 했는데 국내 대형 거래소 중 3곳 중 한 곳이냐고 물어보네요. 그럴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만약에 안 그러면 크게 혼나세요.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3대 거래소 하나는 굉장히 노력하는데요. 네네. 사실은 뭐 그 돈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요즘 뭐 얘기하는 뭐 상장피나 이런 문제는 아니고 유저들 씁니다. 유저들이 저희 쪽 그러니까 생태계 안에 유저들이 많이 오시고 보유하시는 분이 많으면 큰 거래소도 얼마든지 상장을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저희가 무슨 이렇게 뭐 그 이상한 코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들이 실제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뭐 큰 거래소에 갈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아직까지 홀더 수나 이런 부분들을 좀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토뱅에서 핀풀 에어드랍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다고 하네요. 네, 네. 네. 정기적인 커피챗 해달래요. 네. 예, 많이. 네. 네. 그리고 저희 원래 중요한 건 맨 마지막에 해야 되니까 다섯 분 선정 맨 마지막에 하는 걸로 하고 대표님 마지막으로 못하신 말씀 있으면 제가 주로 이렇게 되게 원래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요. 그거 질문 거의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질문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질문 하다가 그냥 다 가서 혹시 준비하신 것 중에 말씀 못하신 거 있으면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알키온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알키온에서 지금 핀풀로 오랫동안 저희 투자자들도 계셨고 회사에 투자하신 분도 있고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한 2주 동안 여러 나라를 돌면서 저희의 해외 투자하신 분들을 직접 다 만났습니다. 만나서 직접 그분들의 얘기를 다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이게 저희가 해야 될 역할, 이에 대한 부담감, 책임감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게 국내 투자가분들도 너무 중요하고 해외까지 저희 투자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추구하는 왜 우리 핀풀을 투자했나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뭐 저를 믿거나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블록체인에 저희 말씀드리는 공동가치 창조에 대한 어떤 개념을 믿고 대부분 투자하신 분들입니다. 물론 저희 어드바이저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부수적인 거고요. 그분들은 그냥 저희 백서와 저희가 갖고 있는 가치, 특히 해외에서 저희를 볼 수 있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 투자가가 됐고 일본 같은 데서 일본 사람들 되게 꼼꼼하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도 막 나이 70대신 분, 할아버지 같은 분이 손을 잡고 2차 자리에서 꼭 성공해줬으면 좋겠다. 개념이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되게 울컥했어요.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생태계에서 여러 가지 서로 간의 공유와 공동의 어떤 철학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마음이 무겁지만 또 어떤 뭐 보람도 있었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 상장도 하고요. 2차적으로 저희의 자매인 큰 얼라이언스가 있는 비트하워도 또 상장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상장을 해서 뭐 저희가 투자가분들한테 큰 수익을 남긴다. 이건 뭐 당연한 거지만 지금 앞으로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큰 금융 플랫폼, 특히 고객이 갖고 있는 어떤 정보들, 투자에 대한 어떤 철학들을 같이 공유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끝까지 저희랑 같이 해서 수익도 많이 나시고 그렇게 되기를 빌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기존에
저희를 투자하신 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저희의 그 공동체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도 저희가 저희 회사를 대표해서 모든 거를 정말 정성껏 회사를 꾸려나가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너무 무거웠나요?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뭐 집에 들어가서 아이씨 얘기 꼭 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안 남으시도록 다 하신 거 맞죠? 예, 거의 다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네. 아마 다들 이거 기다리셨을 텐데 네. 5명 네. 그냥 제 마음대로 마음대로 하십시오. 선정하겠습니다. 네. 김타부님 나중에 따로 따로 부탁하세요. 네네. 자, 그래서 김타부님 마지막 질문을 못 해드리는 이유로 김타부님과 박삼수님, 믿습니다 리플님, 존마텐 콜라님, 최원성님. 와! 5명. 네. 5명.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박삼수, 김타부, 믿습니다 리플, 존마텐 콜라, 최원석. 제가 요거를 여기다가 붙이겠습니다. 아유, 네, 있습니다. 이렇게. 네. 네. 자, 짝짝짝짝. 이분들 에어드랍은 어떻게 받아요? 일단 주소하고요. 네. 저희가 나중에 저희가 연락을 해서 그 주소하고 이제 코이뱅크에 뭐 들어가시면 그 주소 주시면 그러면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연락처랑 이메일 주소 뭐 이렇게 예, 되나요? 직접 연락 주시고요. 여기 저희 그러면 이걸 어떻게 네.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그 테크니컬리 좀 알려주세요. 아무튼 저희 박삼수, 김타부, 믿습니다 리플님, 존마텐 콜라님, 최원성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지금 저희가 보이면 바로 이렇게 숨기게 할 테니까요.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네 거기로 어떻게 하면 될지 나중에 연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대표님이 급 피곤해 보이신다고. 되게 피곤해요. 나는 이게 지금 고상 기자님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떻게 하는지 네. 되게 궁금합니다. 처음에 1시간 어떻게 가냐고 했는데 제가 금방 가요. 라고 했거든요. 금방 갔을 거예요. 네. 아니 금방은 아닌데 네. 하여튼 고통스러웠습니다. 네. 즐겁기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제가 말씀드린 내일 오후 2시에는요. 저희가 한번 제가 경제방송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냥 DLF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했고요. 내일은 그냥 AMA 아무 말 대잔치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 오후 2시에는 매번 스트리밍 뉴스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기대해 주시고요. 목요일 오후 9시에는 항상 이렇게 뭐 프로젝트나 거래소 대표님들 모시고 얘기 들어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추천 꼭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꺼주세요.